예, 보수 괴멸의 위기라고들 합니다. 그러면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뭐고, 어떤 사람들이 보수고 어떤 사람들이 진보인가, 이런 것도 아직은 명확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은데, 저는 제가 쓴 글에서 어떤 사람이 보수이고 어떤 사람이 진보가 된다는 것을 영성적 해석으로 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 이 보수라면은 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로부터 이어온 우리 문화의 전통적인 중심 세력이고, 진보라면은 이제 고구려 시대, 발해 시대에는 만주 지방에 말갈족으로 있다가, 고려 시대에는 이제 국경 밖의 여진족, 그러다가 세종 때 이 조선 건국과 함께 병합된, 이제까지 한자 문명권 밖에 있었던 그런 민족들, 여진족, 그들이 이제 조선시대에 한국의 그 근세 조선이죠. 거기에 편입이 됐었는데, 그들이 진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수는 현재의 그 자기 태어난 지방의 문명, 기타 여러 가지 환경에 익숙해 있는 에, 집단이고, 진보는 비교적 생소하거나 소외되었던 그런 집단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보는 현재의 상황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현재의 국가나 사회 상태를 바꾸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로 새로운 세상, 다른 세상을 열려고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성별, 뭐 다른 그 경제적 부유함,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의 그 보수 진보 구분도 있지만, 이제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국가 전체의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가 절대 다수이죠, 당연히. 우리 그 근세에 편입한 여진족의 수요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사실상 보수가 다수인 것은 이제까지도 정설로 되어 왔고,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하다간 보수가 괴멸하고 결국 진보의 축을, 그 세력에 다수가 이제 따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우려가 모두들 모두들은 아니지만 이제 보수를 원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수가 다수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이제 어차피 저희 유물론 밖의 해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었던 거고, 신라 고려 시대, 이렇게 조선 시대 이렇게 내려온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이 딱 그 지역, 그 땅에서 이렇게 이어온 사람들로만 또 모든 국가의 모든 것이 이제 그 구성되어 있지도 않거든요. 가령 이제 그리스, 이집트 같은데 현대의 국민들이 과거의 그 찬란한 문명을 가졌던 그 고대의 사람들을 그대로 이어온 그런 영혼들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지금 한국민을 이루는 다수의 영혼들, 다수의 집단 구성원의 본질이 그렇게 우리의 전통 세력과 100%, 아니 뭐 100%는 기대도 안 하지만 그렇게 상당히 깊이 일치하느냐, 그렇게만도 생각은 할 수가 없죠. 특히나 우리는 이제 6.25 전 이전에 2차 대전을 겪었습니다. 2차 대전이 어떤 겁니까? 이게 전 세계의 어떤 세력권끼리 경쟁과 싸움이죠. 특히 그 중에서는 이제 2차 대전에 패한 곳이 어디입니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죠. 그러니까 승전국은 뭡니까? 미국, 소련, 뭐 뒤늦게 완전한 승전국이라 볼 수는 없지만 승전국에 껴있는 곳으로서 중국이 있죠. 이 세 곳은 그러니까 땅이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점령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흥으로 이제 어떤 비록 기존의 영토는 좁지만 새로운 어떤 그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세력들을
결국에는 이기고 만 것이죠. 이제 기존에 먼저 지구상의 땅을 점령했던 세력이.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의 경우 원래 중국은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땅을 점령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땅 이외의 세력으로는 이제 넓힐 생각도 안 했죠. 이제 일본 세력이 서양 제국주의 유럽의 세력에 대항해서 이렇게 키워지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결국 일본은 미국한테 패하고 크게 봐서는 이 말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일본이 어쨌든 간에 근세에 이게 중국의 지역도 점령을 하고 동양권을 대표해서 귀축 미연과 서양 세력과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앞장섰고 게다가 거기에는 인도까지도 그의 영향을 받았죠. 우리 동양도 이길 수가 있겠구나 그런 용기를 일본으로부터 얻었고 하여튼 그래서 일본은 근세에 동양 세력권이 서양 세력에 대항하는 그런 대표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패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결과로 되었냐면은 서양도 물론 그러니까 독일과 이탈리아의 문화권보다 영국과 미국의 문화권이 더 지배를 하고 러시아가 지배를 하게 된 것처럼 동양의 어떤 자체 문명으로서 이제 서양 세력권에 이기겠다는 그런 것은 일단 꺾여지고 동양은 어떻게 됐냐면 중국은 공산주의 혁명이 되었고 일본은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됐고 일단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결과로 이루어졌냐면 동양 세력권, 동양의 어떤 성품을 가진 그런 영혼들의 위축으로 결과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 대한민국도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서양 세력권이 상당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전통의 이은 세력만이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신흥 세력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다시 지금 얘기하는 보수와 진보로 구분됩니다. 뭐냐면은 이른바 진보 세력이라는 사람은 비록 이제 여진족의 어떤 그런 것을 이어받아 왔지만 그와 비슷한 입장에 처했던 영혼이라든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과 중국 이쪽에 영향을 가진 영적 세력들이 그러니까 친중, 친유럽 이런 쪽을 성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똑같이 이제 전통 문화에는 큰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본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미국 해양 세력, 영국까지도 포함되겠지만은 영국은 아무래도 영향력이 한 중립 정도가 되고 미국에 친하려고 하는 세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수의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 세력을 일단 좀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 신흥적인 어떤 신흥 세력 2차 대전 이후에 있는 우리나라의 세력은 전통 문화 지키는 것은 큰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한국이 친중, 친유럽 쪽으로 나갈 것인가 혹은 친일, 친미 쪽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역학관계상으로 이렇게 보수 진보, 진보와 보수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보수라고 하는 자처하는 사람 상당히 친미적인 사람도 원론적인 보수하고는 큰 관심이 없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통 문화 한자화를 이제 유지한다든가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는 거에는 큰 관심이 없이 우리는 친미를 해야 된다, 해양 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보수를 자처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는 이게 나라가 좌파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렇게 전통 세력을 제외한 신흥 세력만으로 진보 보수를 나눈다면은 이 원론적인 보수도 안 될 뿐더러 이 사람들은 어떻게 통칭으로 보면 또 진보일 수도 있죠. 우리 전통적인 어떤 사상 그 문화엔 큰 관심이 없이 어떤 새로운 서양 문화권의 대한민국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보수라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 2차 대전 이후의 신흥 서양적인 그 영혼을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끼리만 놓고 봤을 때 결코 그 유럽 세력 그쪽에 어떤 전생과 그 영적인 영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수가 되라는 보장은 없고 오히려 소수가 됐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그 전통 보수 세력, 그러니까 전통의 어떤 그걸 지키려는 생각도 상당히 갖고 있는 사람과 융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수가 다수였는데, 이 전통적인 그 가치를 자꾸 이렇게 진보와 같이 이른바 진보 세력과 같이 합쳐가지고 저 말살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상당히 전통적 보수 세력이 말살이 되고 취약화되고 상당히 그러니까 약화된 상황에서 그 신흥 보수라고 하기에도 어렵지만 이제 해양 친미 세력,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보수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오히려 이 말만 자꾸 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세력은 결코 유럽의 어떤 그 자유평등, 뭐 박애, 이런 여러 가지 화려한 그 사상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수를 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 유럽의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 영적인 영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전통, 뭐 상당히 표현이 모호합니다만 전통 진보 세력, 아까 그 조선시대 이후 여진족의 그 반항적인 그 전통을 이어받은 세력과 합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전통 문화를 되도록 약화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거기다 심지어 그 전통 보수가 아닌 그 신흥 어떤 자유민주 시장경제 옹호 세력도 결국 지금 그 전통 가치에는 그렇게 중요시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네 가지 부류를 하면은 세 가지 부류가 합치해 가지고 그 전통을 약화시켜 왔기 때문에 결국 그 이 나라는 계속 이렇게 전통이 약화되면서 진보 측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 그 이 보수 세력, 그러니까 그 지금 현실 보수 칭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전통 가치와 그러니까 주류 가치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살아날 길은 한 가지입니다. 이 전통 보수 세력과 다시 합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비록 전통 보수 세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그렇게 그 말없는 다수가 돼서 이렇게 그 겉으로는 그냥 이런 진보 이런 쪽으로도 휩쓸리고 그런 그 어중이 떠중이 세력이 거의 되고 있지만은 그렇게 좀 그 의지가 강한 그렇게 자유민주 시장경제 그런 걸 주장하는 세력은 전통 보수 세력과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의 5천년 이어온 가치,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세력이다. 그 여진족의 기지를 이은 그런 반항적인 세력, 이런 세력들이 유럽의 좌파 이런 쪽하고 합쳐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세력에 대항해서 전통 보수 세력이 계속 그렇게 자신의 대한민국의 이 땅의 나라의 5천년 가치를 지키겠다 이런 주장을 해야, 그래야 그렇게 상대적인 다수가 돼가지고 이런 좌파 세력, 진보 세력과 앞으로 대항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바탕과 에너지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신흥 서양 그 자유민주 사상에만 의지하는 그러한 시장경제 그런 식의 보수우파, 그런 것으로만 보수우파를 주장하려는 세력은 이대로는 필패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세력 기반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전통 보수 세력, 전통 가치를 지키는데 그런 쪽과 함께 해가지고 함께 해야, 그렇게 해야 적어도 60% 이상의 그런 대한민국 구성원 내에서의 그 세력을 확보해가지고 이 그 좌파 세력, 그 여진족 좌파와 서양 유럽 사상 좌파, 이들이 합친 그런 어떤 강한 의지가 강한 좌파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들은 수적으로는 아무래도 반은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전통의 그 소극적이고 좀 약간 순종적인 그런 보수 좌파 보수
좌파가 아닌 보수 세력들, 그런 세력들을 함께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이 땅의 역사, 이런 것은 우리가 명문상으로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봐도 전교조의 좌파 교과서는 벌써 여진족의 그 입장에서의 역사를 서술하기 때문에 중고대사가 상당히 압축되고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5천년 역사를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그것은 보수의 전반적인 자기의 어떤 그 영적인 그 입장, 그런 걸 떠나서 저 객관적 가치에도 합치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연연히 내려오는 가치를 우리는 지키는 세력이다, 그런 세력으로 표방해 가지고, 물론 이제 그에 덧붙여서 자유민주 시장경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대한민국 5천년의 전통 가치를 지키는 세력이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대항해야 앞으로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